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첫 영상인데요. 자, 바로 오늘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스케줄러 짜기. 계획표 짜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해가 되면 당연히 이런 유의 영상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필요한 영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 올해 아이들과 함께 이제 겨울방학을 기점으로 한번 스케줄링을 시작을 해보시고요. 이게 굉장히 길게 가야 돼요. 사실 계획표를 짜고 루틴을 짜고 이렇게 스케줄러가 자기 스스로 자기 주도가 되기까지는요. 사실 중학교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때 사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보기 위해서 초등 시기는 전체가 다 준비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작년에 실패했더라도 올해 다시 또 시작하면 돼요. 그리고 좀 꾸준히 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은요, 아이가 그냥 우리 집은 원래 스케줄을 짜서 생활을 하는 집인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도와주셔야 돼요. 작년에 우리 실패했더라도 올해 다시 좀 시작을 해보는데요. 제가 저학년과 고학년용으로 좀 나눠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이거 저희 둘째 거고요. 이거는 저희 첫째 거예요. 작년에 썼던 다이어리인데 일단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로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첫째는 이제 중학교에 가기 때문에 사실 중학생은 패턴이 달라져서 사실은 그 스케줄도 굉장히 꼼꼼하게 좀 잘 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중학생이 되는 첫째를 위해서는 제가 좀 스케줄표를 새로 이제 짜서 틀을 만들어서 좀 주고 같이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둘째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원래 하던 대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을 위한 스케줄표도 제가 추후에 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초등학생 때 여러분들이 이제 루틴으로 어떻게 해주시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선 저학년 지켜야 될 거 3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어머님이 반드시 짜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이 혼자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 스케줄링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짜주라니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학년은 반드시 어머님이 먼저 짜주셔야 돼요. 왜냐면 저학년 아이들은요, 인풋 된 게 없어요. 알고 있는 게 없다니까요. 알고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샘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학년 시기에는 엄마가 반드시 스케줄을 짜주셔야 돼요. 먼저 제안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이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본질이 똑같아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와요. 자기 주도적으로 아이가 스스로 계획표를 짜기 위해서는 본 게 있어야 돼요. 본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저학년 때는 어머님들이 도와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스케줄표를 짜주고 가이드를 해서 저학년 때 한 3년 정도를 연습을 시키셔야 돼요. 3년은 막 3년 내내 정말 너무 잘했으면 그것도 굉장히 베스트죠. 사실 저희 둘째 케이스가 그래요. 저희 둘째는 초1부터 시작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써서 하는 거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3학년 때는 이제 스스로 이렇게 다 채울 수 있는 정도가 됐어요. 얘가 안에 이렇게 쓴 거 보시면 이렇게 본인이 다 썼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이렇게 3학년 내내 이렇게 1년 동안 자기가 쓴 다이어리예요.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는 사실 1, 2학년 때까지 제가 스케줄표를 계속 짜줬던 거죠. 첫째 같은 경우에는 3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금세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고학년이면 훨씬 더 빨리 따라오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때는 반드시 어머님이 좀 반드시 스케줄을 좀 짜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키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학년은 투두 리스트 스타일로 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할 일 리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오늘 할 일. 리야, 이거를 수행하면 돼 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늘은 내가 뭐 파닉스 뭐 교재 1장 아니면 뭐 영어 동화책 1권 또는 뭐 독서 1권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학교 다녀와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목록,
형식으로 나열을 해주시면 아이가 이걸 했으면 체크, 체크, 체크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저학년 때는 체크를 많이 하면 아이가 되게 성취욕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것을 성취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개수를 이렇게 늘려서 쪼개줘서 이렇게 아이가 할 때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또 그런 반면에 또 어떤 친구들은 개수가 너무 많으면 자기가 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부담부터 느끼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뭉텅뭉텅 크게 쪼개서 해주시는 게 더 좋고요. 그래서 아이의 성향 따라서 좀 다르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어머님들이 초반에 저학년 때 이 스케줄을 반드시 같이 짜주시고 가이드를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요, 아이마다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가이드를 해주실 때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이구나, 우리 아이는 쪼개주면 좋아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이렇게 뭉쳐주면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반드시 가이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투두리스트, 할 일 목록을 이렇게 쓰는 그 정도 수준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스케줄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체크를 해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 한 달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아이가 성취를 다 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보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저학년의 팁이에요. 이 보상이 있어야 아이들이 다음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 친구라면은 어머님들 올해 바로 스케줄 짜보시는데, 지금 바로 집에 있는 아무 노트나 펴셔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노트를 사야 되고 다이어리를 사야 되고 이러실 필요 없이, 아니면 아이랑 손잡고 다이소 가셔서 원하는 디자인의 노트 사셔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고학년 편 이야기 해볼게요. 고학년은요, 자, 첫 번째는 스스로 계획을 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실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잘 엄마랑 조율을 하면서 스케줄을 짜본 친구들은 자기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본인이 스케줄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 있죠. 그런 인풋 자체가 없었던 친구들은 만약에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이렇게 방학이면 방학, 요 동안만이라도 엄마랑 같이 처음에 먼저 스케줄을 짜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방식으로 스케줄을 짜면 돼 라고 이제 가이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래야지 아이가 보고 따라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투두리스트 정도로만 이렇게 오늘 할 일 전체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정했다라고 하면은, 고학년들은 반드시 거기에 시간이 붙던지 분량이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쪼개서 스케줄을 짜는 연습을 해보던지, 아니면 분량으로 해서 내가 몇 쪽부터 몇 쪽까지야 라고 해서 그렇게 짜보던지.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투두리스트를 쭉 했던 친구들은 거기에다가 내가 옆에다가 분량을 아주 자세하게 쓰는 연습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내가 수학학습지를 원래는 2장 이렇게 썼던 친구라면은, 자, 센수학이면 센수학에 단원명 쓰고요. 단원명에서 몇 쪽부터 몇 쪽 이렇게까지 분량으로 쓸 때는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시간 관리가 좀 잘 안 된다, 이 친구는.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같이 써주면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시간에 대한 개념은 사실 아이들이 잡기가 어려워요. 이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공부하는데 몇 시간, 몇 분 이 정도가 소요가 되는지를 몰라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게 방학 때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고학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할 일 목록에다가 분량과 시간을 플러스 해주셔라 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자, 우리 저학년 친구들은 보상 주셨잖아요. 고학년 친구들은 보상 당연히 주셔야 되는데 또 하나 주실 게 있어요. 페널티를 같이 주셔야 돼요. 네. 벌도 필요해요, 벌도.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이미 알 걸 다 알고, 그리고 이제 뭐 사춘기에 접어들기도 했고,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엄마가 너무 깊숙이 관여하는 거를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래서 혼자 잘하면 너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면서도 아이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시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아이의 어떤 것들을 체크하시기보다는 일주일 단위로 체크를 해주시고, 잘 되었는지 잘 안 됐는지 그거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잘 됐을 땐 그냥 보상을 주시면 되고, 잘 안 됐을 땐 페널티를 주시면 돼요. 그 페널티와 보상은 사전에 미리 합의가 된
사항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지켰을 때는 이걸 줄 것이고 못 지키면 이렇게 될 거야. 뭐 용돈을 뭐 깎을 거야. 아니면 뭐 스마트폰을 몇 시간밖에 못 봐. 사용 시간을 줄일 거야. 또는 이제 아이가 뭐 책 읽기를 2권을 했다고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 3권을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페널티를 주시고 그다음에 또 반대 급부로 보상도 잘했을 때는 당연히 보상을 주셔야죠. 그런 식으로 아이와의 관계를 조금씩 좁혀가시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춘기가 와서 멀리 좀 떨어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마냥 보내버리시면 안 돼요. 돌아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아이랑 적정한 거리를 항상 유지하시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단기간에 끝내는 그냥 그런 공부가 아니라 그런 계획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스스로 계획을 짜보고 또는 엄마가 짜주는 계획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자기한테 효율적이겠다. 어떻게 하면 자기한테 유리한지도 이제 알아요. 아이들이 시간 단위로 자기가 짜는 게 자기에게 유리한지 분량 단위로 짜는 게 유리한지를 알아요. 그것도 나름의 전략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초등 6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하고 나면은요. 중학교에 가서 스스로 스케줄 짜고 그다음에 굉장히 촘촘하게 자기 스케줄을 짜는 것에 부담이 없어져요. 네, 부담이 없어지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초등 때는 많이 도와주시면서 네, 스케줄 짜시는 거 하시면 좋겠고요. 올해 이제 1월 됐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이와 함께 온 가족 다 모이셔가지고 계획표 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